겨울 끝자락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매서웠다. 골목 사이사이로 흰 입김이 길게 뿜어져 나왔다. 낡은 모직 코트를 여며 쥔 한 남자가 손수레 손잡이를 꼭 쥔 채 천천히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다. 최만식,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 한때는 사람 열댓 명을 거느리던 현장 반장이었지만 지금은 새벽마다 골목을 돌며 버려진 종이 박스를 줍고 있었다. 거참 오늘따라 더 춥구먼.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말 끝에 한숨이 섞였다. 하지만 그 한숨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골목 입구에 쌓여있는 종이 더미를 발끝으로 툭 건드리자 우수수 박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만식은 허리를 숙였다. 굽은 허리가 삐걱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종이를 하나씩 집어 올렸다. 젖은 것은 옆으로 치우고 덜 젖은 것, 비교적 멀쩡한 것만 골라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았다. 손끝이 곱아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장갑을 한번 꽉 쥐어짜며 중얼거렸다. 이렇게라도 벌어야 손주 학원비 좀 보태지. 어제 저녁 아들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하던 게 자꾸 떠올랐다. 아버지, 요새 물가가 말이 아니에요. 애들 학원비에 관리비에 대출 이자까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만식은 괜히 물만 몇 번이고 들이켰다. 아들에게 내가 좀 벌어볼게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끝내 꿀꺽 삼켜졌다. 대신 그는 다음날 새벽 그 어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해야 한다고 마음먹으면 몸부터 먼저 나가는 방식. 손수레가 제법 무거워질 만큼 박스가 쌓였을 때 골목 끝 빵집 문이 덜컥 열렸다. 따뜻한 빵 냄새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비집고 나왔다. 최 아저씨,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빵집 아주머니가 환하게 손을 흔들었다. 만식이 허리를 펴며 웃어 보였다. 부지런한 척이라도 해야 먹고 살지요. 빵 냄새가 사람 살리는구먼. 이따가 남는 빵 있으면 챙겨드릴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몸이 놀면 마음이 더 아픈 법이지. 그는 손수레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수레바퀴가 골목 바닥의 요철을 지나갈 때마다 덜컹 덜컹 습관처럼 새벽이 흔들렸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돌며 박스를 더 쌓다 보니 손수레는 어느새 산처럼 부풀어 있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어깨도 묵직해졌다. 그래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도리어 조금씩 빨라졌다.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었다. 박스를 돈으로 바꾸는 곳. 그리고 요즘 들어 그의 가슴을 이상하게 만들기 시작한 사람. 골목을 돌아 나와 큰 길로 접어들자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희정 고물상. 여느 때와 같은 간판, 여느 때와 같은 녹슨 철문. 그런데 오늘은 이곳에 들어가는 일이 괜히 더 조심스러워졌다.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나.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듯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철문을 밀어 열었다. 낡은 쇠가 비명을 지르듯 끼익 소리를 냈다. 쇠 냄새와 먼지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묵은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훅 밀려나왔다.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접니다, 사장님. 최만식. 철제 저울 옆에서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짧게 자른 머리, 단단한 어깨, 입술은 항상 꼭 다물려 있는데 웃을 때만 잠깐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사람. 박희정. 이 고물상의 여사장. 아, 최 아저씨. 오늘도 일 열심히 하셨네요. 일이요? 뭐 먹고 살려고 몸이나 좀 굴린 거지요. 만식이 일부러 허리를 쭉 펴며 웃었다. 희정이 수레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박스 상태 한번 볼까요?
오늘은 비가 안 와서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희정의 손이 박스들을 빠르게 훑어나갔다. 젖은 건 옆에 떼어놓고 멀쩡한 건 저울 위에 올려놓는다. 골라내는 손길이 익숙하면서도 꼼꼼했다. 오늘 건 꽤 괜찮아요. 이 정도면 단가 제대로 쳐드려야겠네. 에이, 또 괜히 많이 쳐주려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러면 내 자존심이 또 상하는데. 만식이 웃으며 말하자 희정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자존심이 뭔데요? 먼저 배부터 채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만식의 가슴 어딘가가 툭 하고 건드려지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자존심을 걱정해주는 말. 그런 말을 들어본 게 도대체 언제였던가. 희정은 무게를 재고 장부를 꺼내 숫자를 적었다. 손에 쥔 볼펜 끝이 바쁘게 움직였다. 자, 이 정도면 오늘은 이만큼 드릴게요. 현금을 건네며 희정이 자연스럽게 덧붙였다. 아저씨, 혹시 요즘 박스 더 많이 주우세요? 예. 예전보다 자주 오시길래.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그렇다고 말은 했지만 그 시선 안에는 분명 뭔가 섞여 있었다. 호기심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만식은 잠깐 말을 더듬었다. 먹고 살 일이 좀 더 생겨서요. 손주가 학원을 하나 더 다닌다나 뭐라나. 그는 대충 웃어 넘기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조금 쓸쓸하게 떨렸다. 희정은 그 떨림을 얼만큼이나 들었을까.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저씨, 예. 잠깐 안에 들어와요. 손도 얼어있고 얼굴도 시퍼래졌네. 에이, 괜찮은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손님 얼어 죽는 거 우리 고물상 이미지에 안 좋아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만식은 더 버티지 않고 수레를 한쪽에 세우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전기 히터 하나가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었다. 낡은 책상과 의자,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다. 한쪽 선반에는 믹스 커피 봉지와 찌그러진 주전자, 종이컵 몇 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여기 앉아요. 의자를 내밀며 희정이 전기 주전자를 켰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작은 사무실 안에 희미한 수증기가 맺혔다. 여기에 커피 향까지 더해지면 어쩐지 이곳이 고물상이 아니라 오래된 다방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커피 괜찮죠? 믹스밖에 없어요. 난 이게 제일 좋더라고. 이 나이에 고급 커피 마셔봐야 속만 쓰려요. 이게 제일 맛있지. 둘은 작은 웃음을 나눴다. 희정이 커피를 따라 건네는 순간 둘의 손등이 살짝 스쳤다. 단 한순간이었다. 그런데도 만식은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얼른 손을 걷어들이며 컵을 꼭 쥐었다. 마치 그 떨림을 뜨거운 컵 안으로 숨겨버리려는 것처럼. 아저씨,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요즘 힘들죠? 예. 처음 왔을 때보다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만식은 웃으려다가 웃음을 삼켰다. 사람 눈빛까지 기억해요? 사장님, 생각보다 섬세하네. 이 일 오래 하다 보면 철무게만 재는 게 아니라 사람 무게도 같이 보게 돼요. 그 말은 가볍게 던진 농담 같았지만 어쩐지 가슴 한쪽으로 푹 파고 들어왔다. 만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달고 따뜻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가가 조금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힘들죠. 안 힘들면 거짓말이죠.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숨이 막혀요. 몸이 힘든 건 버티겠는데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더 아픈 법이거든요. 희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 것 같아요. 그 느낌. 사장님도 그래요? 나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쉬면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계속 일해요. 짧은 대답 속에 긴 세월이 묻어 있었다. 사장님은 원래부터 이 일하셨어요? 아니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시장에서 노점했어요. 채소 팔고, 과일 팔고, 비 맞으면서 장사하고, 그때는 손이 시려서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씩 마셨어요. 그게 유일하게 몸을 데우는 시간이었거든요. 잠시 숨을 고른 뒤 희정이 덧붙였다. 그러다 사람 하나 잘못 믿어서 돈 잃고 집도 잃고 남편도 떠났죠. 남은 건 애 하나랑 빚이랑 이 손뿐이더라고요. 그녀가 자기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굵게 박인 손바닥이 조용히 떨렸다. 그래서 이 일 시작한 거예요. 버릴 거 모아서 팔아서 사는 거.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버린 것 가지고 내 삶을 다시 주워 올리는 거니까. 만식은 그 말을 듣는 동안 한 번도 장난처럼 끼어들지 못했다. 웃기에는 너무 날 것 그대로인 이야기였다. 사장님도 고생 많이 했네. 그는 겨우 그 말만 내뱉었다. 아저씨도 그랬겠죠. 뭐, 다 먹고 살자고 한 짓이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젊었을 땐 돈 버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현장에서 사람들 소리 지르고 애들 행사도 제대로 못 가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소리만 지르고 그래도 돈만 벌어다 주면 다 용서될 줄 알았죠. 커피 잔을 내려놓는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 집이 낯설더라고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애들이 나보다 TV를 더 좋아하고 그때 알았죠. 내가 뭔가를 잘못 살아왔구나. 좀처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말들이 커피 향을 타고 흘러나왔다. 희정은 말없이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저어 보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냥 들어주는 것.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몇이나 있었던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운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의 깊이를 재는 조용한 저울 같았다. 그때였다. 마당 쪽에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성큼성큼 들어오는 발걸음. 여기 희정 고물상 맞죠? 낯선 목소리였다. 하지만 만식에게는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다. 사무실 문이 덜컥 열렸다. 문간에 선 남자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버지. 만식의 손에서 커피 컵이 살짝 흔들렸다. 준호야? 아들 최준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에는 당황과 걱정과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복잡한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알고 왔냐?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빵집 아주머니가 알려줬어요. 아버지가 요즘 새벽마다 술에 끌고 다니신다고. 준호의 시선이 사무실 안을 한번 훑고 지나갔다. 히터, 책상, 커피, 그리고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여인.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사무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희정은 두 사람의 사이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밖에 나가 있을게요. 두 분 얘기하세요. 희정이 문을 닫고 나가자 좁은 사무실 안에 부자 둘만 남았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그냥 일 좀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난리냐? 만식이 먼저 말을 꺼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에 농담기가 없었다. 일 정도면 몰라도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준호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고. 근데 이런 일 하다가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려고요.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단 낫지. 만식이 고개를 돌렸다.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손주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물가에. 내가 힘든데 내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더 미안하지. 준호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있어. 만식이 단호하게 말했다. 젊었을 때 너희한테 제대로 못 해줬잖아. 돈만 벌어다 주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제 와서 뭘 더 해줄 수 있겠냐. 그래도 이런 일이라도 해서 손주들 운동화 한 켤레 사주면 내 마음이 조금은 덜 미안해지는 거야.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웠기 때문이다. 한참 만에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만식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항상 피곤해 보이고 화도 잘 내고 집에 오면 분위기가 딱 굳어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보다 일을 더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더 깊게 파고들었다. 근데 나도 30이 넘어서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는 그걸 이해할 머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보니까 알겠어요.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도리어 이렇게 더 힘든 일을 하고 계시네요.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 희정이 박스를 옮기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만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후회 많이 한다. 그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학교 운동회 때 제대로 30분도 못 보고 다시 현장 나간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군대 갈 때 버스 정류장까지만 데려다 주고 일하러 간 거 지금도 생각난다.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졌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 돈 벌어야 너희가 공부를 하든 밥을 먹든 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돈은 남았는데 사람이 남질 않았더라. 그는 손으로 얼굴을 한번 훔쳤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는 내가 너무 싫을 것 같아. 늙어서도 가만히 남 등만 쳐다보고 사는 놈이 되는 것 같아서.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묵은 감정들이 천천히 떠올랐다. 아버지, 그가 낮게 말했다. 그만해도 돼요. 충분히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그걸 몰랐던 거지 아버지가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만식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그때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커피 새로 탔어요. 희정이 종이컵 3개를 들고 들어왔다. 마시다가 식었을 것 같아서요. 말씀 나누시는 것 같길래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새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어색함과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공기. 준호가 희정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아버지,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뭐, 신경 쓴 것까진 아니고요. 그냥 손님한테 커피 한 잔 타드린 것 뿐인데요, 뭐. 희정이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볼이 아주 조금 붉어졌다. 아버지가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잠깐 쉬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셨나 보네요. 준호의 말에 만식은 괜히 헛기침을 했다. 그냥 비 오고 추울 때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네요. 준호가 조용히 웃었다. 아버지 혼자 추운데 밖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이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서요. 희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피했다. 그리고 웃음 반, 쑥스러움 반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이랑 얘기 좀 하다가 가는 게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요. 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다. 아버지, 응,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다음 주? 주말 저녁쯤에 같이 밥 한번 먹죠? 어머니도 있고, 저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사장님도 괜찮으시면 오세요. 아버지 친구라고 생각하면 같이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희정이 조심스레 만식을 쳐다보았다. 만식은 준호와 희정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내 친구요? 만식이 어색하게 되물었다. 아버지, 친구 있으면 좋잖아요.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 생기기 쉽지 않은데. 준호의 말에 희정이 작게 웃었다. 친구, 괜찮네요. 그 정도면 나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되면 얘기 주세요. 저 먼저 가볼게요. 준호는 아버지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조용히 인사한 뒤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나자 사무실 안에는 다시 둘만 남았다. 밖에서는 트럭이 오가는 소리,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멀게 들려왔다. 사장님, 침묵을 먼저 깬 건 만식이었다. 예, 방금 내 친구 된다고 한 거 농담 아니죠? 희정이 눈썹을 살짝 치켜세웠다. 왜요? 싫어요? 싫긴요. 좋지.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가 생긴다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거의 기적 같은 건데 기적은 무슨 기적이에요? 박스나 주워오는 아저씨 하나랑 고철만 만지던 여자 하나가 친구하는 거지. 한동안 둘 다 웃었다. 웃음 속에 알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아까 아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친구라고. 그 말 사장님도 그냥 나온 말은 아니죠? 희정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이요,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자기 마음이 어떤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살고, 일해야 하니까 일하고, 웃어야 하니까 웃는데 진짜 웃는 건지 버릇처럼 웃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녀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아저씨 오는 날은 조금 달랐어요. 박스 무게만 재는 게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같이 재는 느낌? 오늘은 힘들겠구나. 오늘은 괜찮겠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만식의 심장이 다시 한번 조용히 떨렸다. 그래서 친구라고 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그 정도 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그 이상은요? 그 말은 그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희정이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아저씨, 예, 우리 우선 친구부터 잘해봐요. 그것도 서투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적당한 선, 그러나 완전히 닫힌 선은 아닌 말. 만식은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고마웠다.
그리고 조금은 아쉬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 사이로 작은 별 한 점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에이, 이 나이에 뭘 또 설레고 난리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발걸음은 갑자기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일 좀 했지. 그 손으로 또 뭐 했어요? 연세도 있는데 좀 쉬면서 살아요. 아내의 말에 만식은 잠시 아내를 바라보았다. 오래도록 함께 살아. 서로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한 사람. 당신도 고생 많았지. 뜻밖의 말에 아내가 눈을 크게 떴다. 갑자기 왜 그래요? 무섭게. 그냥 생각이 나서 나 때문에 힘들었던 날들 갑자기 좀 떠올라서. 아내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툴툴거리듯 말했다. 늙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 밥 더 드릴까요, 말까요? 줘요. 아직 배고프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 변화는 미미했지만 분명했다. 며칠 뒤 토요일 저녁 약속했던 날이 다가왔다. 식당 자리에는 준호와 아내, 손주들, 그리고 만식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친구분 언제 오세요?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곧 오실 거야. 만식이 대답하는 순간 식당 문이 열렸다. 검은 패딩에 단정한 머리, 어딘가 쑥스러운 표정에 박희정이 문간에 서 있었다. 저 늦진 않았죠? 아니에요. 딱 맞춰 오셨어요. 준호가 반갑게 일어나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아저씨가 여기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여기 아들 녀석이 꼭 모시고 오라길래요. 희정이 자리에 앉자 손주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친구예요? 작은 손주가 물었다. 그래. 만식이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새 친구. 우와, 할아버지도 친구가 있어? 아이의 말에 식탁 위에 웃음이 번졌다. 식사를 하는 동안 큰 소리 웃음이 몇 번이나 오갔다.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따뜻함이 많았다. 식사가 끝나고 식당 밖으로 나오는 길, 준호와 가족들은 먼저 앞서 나갔다. 뒤에 남은 건 만식과 희정 둘뿐이었다. 찬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거리에 노란 가로등 불빛이 번졌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만식이 먼저 말을 꺼냈다. 별일도 아닌데요, 뭐. 나도 오랜만에 밥다운 밥 먹은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래도 사장님이 자리해 주니까 아들이 좀 안심하는 눈치더라고요. 왜요? 나 혼자 쓸쓸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같이 커피 마셔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희정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 눈에는 아버지가 늘 외로워 보였나 보네요. 글쎄요. 내가 봐도 그랬으니까. 순간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희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저씨, 예.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든 물어봐요. 아저씨는 지금 행복해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 그렇기에 더 오래 마음에 남는 질문. 만식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떠 있었다. 행복이라는 게 언제는 저기 높은 데 있는 것 같다가도 언제는 이렇게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예전에는 집도 사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남들한테 인정도 받아야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는 잠시 희정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새벽에 술에 끌고 나갔다가 점심 전에 사장님한테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집에 가서 손주 웃는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아, 그래도 괜찮네. 그 생각이 들어요. 희정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나는요. 그녀도 천천히 대답했다. 예전에는 빚다 갚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가게 하나 차리면 행복할 줄 알았고, 누가 옆에 있어주면 무조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녀가 손을 가볍게 모았다가 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그때 조금씩은 행복했더라고요. 다만 내가 그걸 행복이라고 인정 안 했을 뿐.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갔다. 그래서요. 희정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그냥 아저씨가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들리면 아, 오늘은 조금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살짝 멈춘 것 같았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금 아프면서도 따뜻해졌다. 사장님, 예, 그 말 나한테 너무 큰 선물인데요. 선물이요? 내가 지금까지 산 세월 통틀어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거의 없거든. 내가 있어서 오늘이 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해준 사람. 그는 천천히 웃었다. 고맙소. 희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친구니까요.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길 위로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내일도 와요? 희정이 먼저 물었다. 와야죠. 안 오면 내가 오죽했나 싶어서 몸이 더 근질거릴 거예요. 그래요. 내일은 커피 말고 따뜻한 차도 하나 준비해 놓을게요. 당뇨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 나이에 당뇨 걱정해 주는 사람도 있네. 그는 웃음 속에 살짝 젖은 목소리를 감추며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식은 생각했다. 이상하다. 오늘 하루는 분명 고단했는데 몸보다 마음이 덜 무겁다. 손수레를 끌던 손, 박스를 정리하던 허리, 커피를 들던 손끝, 아들과 마주보던 눈빛, 그리고 희정과 나란히 서 있던 거리. 그 모든 것이 뒤섞여 하나의 생각으로 흘러들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새로운 계절이 오긴 오는구나. 다음 날 새벽 그는 또다시 눈을 떴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그는 일어나고 싶었다. 이 새벽 공기를 다시 마시고 싶었고, 골목 끝 빵집 아주머니의 인사를 듣고 싶었고, 마찬가지로 고물상 철문을 열며 사장님, 나왔소. 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그 감정이 삶을 다시 앞으로 밀어준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오늘도 손수레 바퀴가 덜컹 덜컹 소리를 낸다. 어제와 같은 길. 하지만 어제와는 조금 다른 마음.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고철 무게를 재는 저울과 사람 마음의 무게를 함께 들어주는 한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